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 구로초 교사 성수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신석초등학교 교사 오지윤입니다. 오늘은 지윤 선생님과 함께 에듀테크로 다채로운 영어 수업 디자인하기라는 주제로 선생님들께 다양한 에듀테크 도구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에듀테크를 활용한 영어 수업, 무엇이 좋은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수진 선생님은 왜 에듀테크를 활용하세요? 네, 저는 이것 때문에 에듀테크 활용 영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에듀테크 활용 영어 수업은 이것을 길러준다. 저는 재미라고 생각했는데 길러준다라고 하니까 어떤 역량일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림을 보시면 선생님들께서도 예측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바로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바탕으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지속할 수 있는 역량. 네, 바로 자기관리 역량입니다. 에듀테크 활용 영어 수업은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에 맞게 집중적으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흥미를 느낀다는 점이 자기관리 역량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지윤 선생님도 다양한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영어 수업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이유로 에듀테크 활용 영어 수업을 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에듀테크를 활용한 영어 수업이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 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목표 표현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활용해서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기회를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배움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에듀테크 도구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영어 학습에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에듀테크를 선택할 때 어떠한 점들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까요? 정말 여러 가지 도구가 있는데요. 에듀테크를 선택할 때 선생님의 영어 교육 목표를 먼저 고민하고 선택 기준을 또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소개하는 에듀테크 도구는 5가지를 기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1번, 교사가 사용하기 편리한가? 네, 2번, 무료로 접근이 가능한가? 3번,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가? 4번,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5번, 학생들에게 창의적인 표현 기회를 제공하는가?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해 볼까요? 그럼 수진 선생님, 첫 번째 강의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네, 바로 첫 번째 학습 주제는 AI 팽톡입니다. 학습 목표를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AI 팽톡의 사용 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영어 수업 활동을 설계할 수 있다. 네, 이번 시간 선생님들께서 잘 따라오시면 바로 내일부터라도 AI 팽톡을 수업 시간에 잘 활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AI 팽톡 관련 내용은 크게 저희가 3가지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AI 팽톡 활용하기 전에 준비하기. 네, 여기서는 회원 가입부터 시작해서 코드 배부까지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AI 팽톡 탐색하기. 네, 두 번째 순서에서는 선생님들이 수업에 활용하실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받아가실 수 있는 퀴즈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이 기대해 주세요. 세 번째, AI 팽톡 활용하기입니다. 수진 선생님과 제가 다양한 수업 사례와 활용 팁을 안내해 드릴 텐데요. 이 순서를 잘 따라오시면 연수가 끝나신 후에 바로 자신 있게 AI 팽톡을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럼 파트 1 시작해 볼까요? Let's go! Let's go! 수진 선생님, 먼저 AI 팽톡을 처음 접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AI 팽톡은 EBS 캐릭터 팽수와 함께 게임처럼 재미있게 1대1 영어 말하기 연습을 할 수 있는 AI 영어 말하기 연습 프로그램입니다. 교육과정 기반으로 개발되어 있어서 교과서 표현을 연습할 수 있고 상황별 기초생활 영어 또한 학습할 수 있다고 해요. AI 팽톡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지윤 선생님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일반 회원 로그인은 학생 개인이 스스로 가입해서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회원 코드 로그인은 선생님이 학생들의 회원 코드를 일괄로 발급해주는 방법이에요. 어떤 방법이 더 좋을까요? 2가지 방법 다 괜찮긴 하지만 AI 팽톡을 수업 시간에 활용하실 계획이시라면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의 회원 코드를 일괄로 발급해주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물론 처음에는 이게 EBS 사이트에서 회원가입도 해야 되고 대표교사 등록도 해야 되고 학생 코드를 발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긴 하지만 이 초기에 약간의 시간을 투자한다면 좋은 점이 정말 많아요. 네, 사실 회원 코드를 발급하기 전에 약간의 시간을 투자하셔야 하는데요. 먼저 처음으로 해야 하는 일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를 받는 일입니다. EBS2 AI 팽톡 게시판에 가정통신문 양식이 탑재되어 있어요. 저는 별도로 가정통신문을 배부하지 않고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학년 초 배부되는 개인정보 동의서에 추가해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런데 학기 초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에 AI 팽톡을 넣지 못하셨더라도 나중에 가정통신문 양식을 복사하셔서 배부하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럼 이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았다면 팽톡 코드 발급해야 되겠죠? 네. 그럼 어떤 방법으로 팽톡 회원 코드를 발급할 수 있을까요? AI 팽톡을 수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회원 코드 발급이 필요하잖아요. 일반 교사와 관리 교사로 나눠서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일반 교사의 경우 먼저 EBS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을 하시고 교사 지원센터 여기서 교사 회원 인증을 클릭해서 저희가 업무 포털 접속할 때 사용하는 교육부 인증서로 인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교사지원센터에서 AI 팽톡 탭을 클릭하여 AI 팽톡 활용 신청을 합니다. 여기서 실제 인원보다 여유롭게 신청하면 전입생이 왔을 경우 추가 작업이 필요 없기 때문에 실제 인원보다 조금 넉넉하게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시 다음 단계가 또 있을까요? 아니요. 이제 일반 교사가 할 일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관리 교사가 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관리 교사, 너무 어려운 일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지시나요? 네, 저는 사실 1년에 몇 번 들어가지 않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서 부담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지윤 선생님도 AI 팽톡 관리 교사 아니세요? 네, 저도 관리 교사인데요. 관리 교사가 하는 일은 학년 초에 코드 발급, 교사 승인 처리, 학생 매핑 정도, 이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사실 1년에 몇 번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관리 교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알아볼까요? 네, 가장 먼저 EBS 교사 지원센터 하단에 있는 AI 팽톡 LCMS 이걸 클릭하셔서 관리자 권한 신청을 하셔야 해요. 관리자 권한을 신청하면 혹시 바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시간이 하루에서 이틀 정도 소요되는 것 같아요. 관리자 권한 신청이 되면 이제 학생 코드를 일괄로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신청하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누르시고 번거롭지만 등록된 이메일 주소로 2차 인증 코드가 전송됩니다. 2차 인증 코드를 입력하면 접속이 되는데요. LCMS에 들어가신 후에 상단에 회원 관리를 클릭하고 왼쪽에 있는 학생 정보 탭을 클릭해 주세요. 네, 다음으로 샘플 파일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엑셀 파일을 내려받게 해주세요. 내려받은 엑셀 파일을 열어서 연도, 학년, 반, 번호, 선생님 닉네임을 입력 후 파일을 저장해 주세요. 이때 선생님 닉네임은 학생 이름으로 적어주셔야 돼요. 선생님이 학생들을 관리하실 때 보이는 학생들의 이름입니다. 학생들은 개별로 자신의 닉네임을 따로 만들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선생님 닉네임에는 학생들의 이름을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와, 저는 그냥 이제까지 제 이름을 적었었거든요. 학생 실명을 적어둔다니 학생들이 닉네임을 바꾸어도 헷갈릴 일도 없고 너무 좋은 꿀팁이에요. 그리고 예비 1, 예비 2로 닉네임을 설정하여 조금 넉넉하게 학생 코드를 발급해 주세요. 엑셀 파일이니까 학생들 이름이 적힌 명부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면 되니까 간편하게 전교생 회원 코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사용하실 코드도 필요한데요. 6학년 코드로 발급받는 것이 좋아요. 네, 엑셀 파일에 학생 정보까지 입력해서 저장하셨다면 이제는 일괄 등록 버튼을 클릭하신 후 이전에 저장했던 엑셀 파일을 첨부 후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조금 기다려 주셔야 해요. 이제 드디어 학생 코드가 발급되었습니다. 학생 코드를 발급한 후에는 이제 팽톡을 신청한 교사를 승인하는 일과 교사와 학생을 매핑하는 작업 딱 두 가지만 남았어요.
상단에 있는 회원관리 탭을 클릭 후 왼쪽에 있는 선생님 정보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검색 버튼을 누르면 승인 요청을 하신 선생님들이 쭉 보이실 거예요. 선생님들을 일괄로 클릭한 후 승인 처리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선생님 승인 처리는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학생과 교사를 연결시켜주는 매핑 작업만 남았습니다. 상단의 학생 매핑 관리 탭을 클릭하고 왼쪽에 학생 매핑 신청을 눌러주세요. 그럼 오른쪽에 보라색 버튼으로 선생님 학생 동기화 버튼이 보일 텐데요. 이걸 눌러주시면 발급한 학생 코드와 사전에 교사가 신청했던 학년, 반, 인원수가 매핑이 됩니다. 이제 AI 팽톡 활용을 위해 관리자가 해야 할 일도 끝났어요. 네, 이제는 드디어 AI 팽톡 코드를 학생들에게 알려줄 수 있게 되었어요. 매핑 작업까지 완료된 후에는 EBSE 교사지원센터에 가서 보시면 AI 팽톡 탭에 신청하신 학년, 반별로 학생들과 팽톡 코드가 쭉 보이실 거예요. 팽톡 코드를 나눠주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윤 선생님은 어떤 방법을 추천하시나요? 학생들 아시죠?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팽톡 코드를 나눠줄 때는 학생들이 잃어버리기 힘든 곳에 붙이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그럼 영어 교과서나 영어 공책이 좋겠어요. 저는 팽톡 쿠폰을 만들어서 팽톡 코드를 적도록 하였는데 간혹 잃어버리는 아이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교과서에 적게 했고 초기에는 6개의 숫자로 비밀번호를 만들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보안 정책이 바뀌어서 영어, 숫자, 특수문자 중에서 2가지 조합으로 최소 10자리를 만들어야 해요. 10자리요? 네, 그럼 학생들이 금방 잊어버리겠죠? 그래서 저는 GURO 이렇게 영어 글자를 통일하고 자신이 원하는 숫자 6개를 붙여서 만들었습니다. 저는 신석이니까 SS로 앞글자를 통일하고 숫자 4개를 정해서 반복하게 했어요. SS1324, 1324 이런 식으로 해서 교과서에 적어두었더니 학생들이 잊지 않고 집에서도 잘 접속하더라고요. 꿀팁 감사합니다. 선생님들도 기억해 주세요. 팽톡 코드와 학생이 처음에 접속했을 때 만든 비밀번호는 영어 교과서 안쪽이나 파일 안쪽에 꼭 적도록 해야 한다는 점. 네, 그럼 AI 팽톡 사용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네, 좋아요. 파트 2 시작해 볼까요? Let's go! AI 팽톡을 처음 사용할 때 선생님과 학생 모두 AI 팽톡의 기능을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맞아요.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설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눌러보면서 AI 팽톡을 직접 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AI 팽톡을 앱스토어에서 내려받기를 해주세요. PC 버전은 EBSE 사이트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AI 팽톡을 모바일 또는 PC 버전으로 설치하신 뒤에 발급하신 학생 코드 하나를 사용해서 로그인해 주세요. 로그인 하신 뒤에 AI 팽톡의 다양한 기능을 쭉 한번 살펴보시고 퀴즈를 풀어서 성공하면 AI 팽톡 자료가 가득 들어있는 선물 꾸러미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네, 상단에 보이는 QR코드를 접속해서 퀴즈에 참여해주세요. 와, 이런 연수 너무 처음인 것 같아요. 연수도 듣고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들어있는 선물 꾸러미도 받고 정말 좋은데요? 학생들에게도 AI 팽톡을 처음 안내할 때 여러 방법이 있을 텐데 수진 선생님은 어떤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시나요? 네, 저는 AI 팽톡 사용법을 처음부터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로그인하고 비밀번호를 만드는 것까지는 같이 하는 편이고요. 그 뒤에는 활동 형태로 팽톡과 친해지는 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AI 팽톡 탐색하기 활동지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학생들이 개별로 AI 팽톡의 여러 기능을 살펴보면서 활동지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팽톡과 친해지는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고학년 학생에게는 AI 팽톡으로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AI 팽톡의 장점과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게 하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지윤 선생님은 AI 팽톡과 친해지는 활동으로 무엇을 하시나요? 저는 초기에 학생들에게 펭수 얼굴이 그려져 있는 레스톡에 들어가서
거기서 프리톡의 첫 번째 에피소드 펭수가 궁금해요를 하게 했어요. 펭수가 어디서 왔는지, 사는 곳은 어디인지, 몇 살인지 물어보고 구글 설문지에 펭수의 응답을 표시하게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펭수에게 자유질문을 하게 했더니 What's your favorite sport? Do you like BTS? 이런 다양한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학생들이 팽톡이 자신의 영어를 알아듣고 적절한 응답을 해준다는 것에 정말 신기해하면서 팽톡과 친해질 수 있었어요. 네, 펭수에게 이것저것 영어로 질문해보면서 AI 펭톡과 금방 친해질 수 있겠어요.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진 펭톡 메타버스로 회원 가입 없이도 펭톡이 어떤 것인지 체험해볼 수 있다고요? 메타버스. 정말 대단하죠? AI 팽톡 메타버스 홍보관이라는 이 앱을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펭수 캐릭터를 학생들이 직접 움직이면서 단어 퀴즈도 풀고 따라 말하기도 하고 이런 AI 팽톡의 기능들을 체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AI 펭톡과 친해지는 활동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학생들이 AI 펭톡에서 정말 좋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참치캔 모으기예요. AI 팽톡을 들어가면 하단에 토픽 월드 스피킹, 레스톡, 스캐닛, 스쿨톡 5개의 학습 메뉴들이 있어요. 학생들이 학습을 할 때마다 보상으로 참치캔을 얻거든요. 이 참치캔으로 무엇을 하냐면 바로 꾸미기에 들어가서 펭수를 꾸밀 수 있는 아이템들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와우, 학생들이 정말 좋아하겠는데요? 한번 우리 펭수 옷을 입혀볼까요? 생각보다 비싼데요? 네, 사실 1분 정도 걸리는 한 개의 활동을 끝내면 약 100엔 정도를 벌거든요. 그럼 펭수 옷을 살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오랫동안 학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꾸준히 AI 팽톡에 스스로 접속해서 공부를 하게 하는 동기를 주는 거죠. 네, 그럴 것 같아요. 참치캔 말고도 내 가방에 들어가시면 우리 반 랭킹과 학교 랭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쟁적인 요소가 또 학생들을 열심히 참여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단 랭킹은 매주 월요일이면 다시 시작합니다. 주간 랭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부분을 아쉬워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신데요. 점수 차이가 너무 벌어져도 아이들이 중간에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든요. 그래서 매주 이렇게 초기화되면 이번 주는 열심히 못했지만 다음 주는 더 열심히 해야지 하고 다짐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네, 하지만 교사지원센터 AI 팽톡 탭에서는 학생들의 누적 점수가 보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누적 점수가 아예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코드를 발급받고 학생들에게 코드 배부하기 그리고 AI 팽톡의 여러 기능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Part 3 Let's go! AI 팽톡에는 토픽 월드, 스피킹, 레스톡, 스캐닛, 스쿨톡 이렇게 5개의 주요 학습 메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선생님들께서 영상을 멈추고 팽톡을 잘 살펴보았는지 저희가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지윤 선생님보다 빠르게 대답하시면 팽톡 전문가 수준입니다. 자, 도전해 보실까요? 자, 도전! 첫 번째 문제입니다. 교과서 표현을 단어 수준에서부터 표현 연습까지 학습할 수 있는 메뉴는? 토픽 월드! 네, 정답입니다. 두 번째 문제. 펭수와 대화를 하며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는 활동은 어디에서 할 수 있을까요? 렛츠도! 네, 정답입니다. 다음은 OX 퀴즈입니다. 상황별 기초 영어 회화를 연습할 수 있는 스피킹은 단어 수준의 학습을 제공한다. 오, X! 대화 연습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단어를 수집하고 싶어요. 어디로 들어가야 할까요? 카메라 기능? 스캐닛이죠?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OX 퀴즈입니다. 음성을 문자로 바꿔주는 기능이 있는 스쿨톡. 아무 때나 학생이 활용할 수 있다. X! 없습니다. 스쿨톡은 교사가 교사지원센터에서 스쿨톡을 개설해야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역시 지윤 선생님 AI 팽톡 전문가신데요.
감사합니다. 아마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이제는 AI 팽톡 학습 메뉴에 대해서 많이 친해지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학습 메뉴별로 AI 팽톡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교과서 영어 표현을 연습할 수 있는 토픽월드를 저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저도 토픽월드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지윤 선생님, 교과서 표현을 학습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영어 교과서 단원에 있는 단어나 표현이 그대로 팽톡에 들어있나요? 아쉽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교육과정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교과서에 있는 의사소통 기능과 관련된 표현을 충분히 연습하실 수 있습니다. 토픽월드에는 두 가지 모드가 있잖아요. 지윤 선생님은 스테이지 모드는 어떻게 활용하세요? 스테이지 모드는 총 10개의 월드로 구성되어 있고 순차 학습만 가능하잖아요. 물론 같은 학년이면 처음에 시작하는 월드는 같지만 순차적으로 하나를 클리어해야만 다음 활동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학생들마다 학습하는 속도가 달라서 저는 수업 시간에 좀 활용하기는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토픽월드는 가정학습과 연계하여 과제로 내주는데 3월에는 아직 진도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1학기에는 주로 6월 그리고 2학기는 11월부터 미션 형태로 토픽월드를 사용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즐겁게 과제를 할 수 있도록 1학기는 단체 미션, 2학기는 개별 자기주도 학습 미션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수업 시간에는 토픽월드의 테마 모드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테마 모드에는 9개의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9개의 활동을 한 번씩 다 하면 몇 분 정도가 걸리나요? 네, 학생들마다 반복하는 정도가 달라서 걸리는 시간이 조금 차이가 있지만 보통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걸립니다. 테마 모드를 활용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마지막에 활용할 경우 9개의 활동을 다 하는 방법이 있고요. 특정 차시 안에 집중적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학습 목표를 고려하여 몇 가지 활동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테마 모드를 복습으로 활용할 때에는 9개 활동을 쭉 하는 편인데요. 학생들이 점수를 기록하며 학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점검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점검표까지 있다니 역시 선생님 정말 꼼꼼하세요. 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테마 모드는 9개의 활동이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반복을 흥미롭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테마 모드를 다 한 친구들은 행운의 뽑기에 이름을 적게 하거나 펜톡 쿠폰을 만들어서 활용하기도 했어요. 와, 행운의 뽑기, 팽톡 쿠폰. 역시 선생님은 학생들이 꾸준히 학습할 수 있도록 계속 학습 동기를 높여주시네요. 한 번에 9개의 활동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저는 주로 특정 차시에 몇 가지 활동을 골라서 하는 편인데요. 특히 학생들이 활동을 반복하여 목표 표현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팽톡 활동지를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도전을 하게 한 뒤 배운 단어를 외워서 써서 그림으로 또 표현하게 하는 것도 좋고요. 두 번째 활동지는 1학기 중간에 배웠던 단원들을 복습하기 위해 만들었던 것이에요. 사실 가위바위보만 넣었을 뿐인데 아이들이 정말 즐겁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습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반복을 즐겁게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지윤 선생님 팁을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AI 팽톡으로 먼저 연습을 하고 난 뒤에 기계와의 연습으로만 끝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른 학생들을 만나서 반 학생들과 실제적인 발화를 하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6단원 What will you do this summer? 이 단원에서 AI 팽톡으로 연습을 했으면 다한 사람은 일어나서 친구 3명에게 방학 계획을 서로 묻고 답하면서 미션 종이에 적는 거죠. AI 팽톡으로 연습을 했기 때문에 더욱 자신 있게 학생들이 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AI 팽톡으로 학생들이 연습하는 동안 하위 수준 학생들을 개인 지도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네, 그럼 우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테마 모드를 활용할 때는 반복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요소를 추가하고 의미 있는 의사소통의 기회로 이어지도록 활동을 설계한다. 네, 맞습니다. 충분히 재미있게 연습한 후에는 연습한 표현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배움이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럼 토픽월드 말고 교과서와 관련된 학습 메뉴가 있나요? 네, 바로 레스톡입니다. 저는 1, 2, 3차시 정도에서는 테마 모드로 연습을 하고요. 4차시쯤에는 학생들에게 미션을 주고 있습니다. 레스톡에 들어가면 펭수와 직접 대화를 하면서 미션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각 단원별로 할 만한 미션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와, 펭수와 대화하는 느낌이 들어서 학생들이 정말 좋아하겠는데요? 활용해보신 예시 하나 알려주세요. 네, 4단원 Whose Sock is this? 단원에서 레스톡 미션톡 스텝 3 에피소드 3에 들어가면 펭수가 카메라를 주었어요. 이 에피소드를 할 수가 있는데요. 누구의 카메라인지 주인을 찾고 있는데 원래는 수진이의 카메라라서 It's Susan's camera 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런데 학생들한테 펭수를 한번 속여보자고 했죠. 인공지능을 속인다고요? 그럼 다른 사람의 카메라라고 이야기하나요? 네, 자기 카메라라고 It's mine이라고 얘기하게 해요. 그럼 펭수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학생들도 엄청 궁금해하면서 대화를 시작했어요. It's mine 이라고 했더니 펭수가 그래? 그럼 너 가져 하면서 카메라를 주고 대화가 종료되는 거예요. 와, 펭수에게 카메라를 받았다니 예상치 못한 펭수의 반응에 학생들도 재밌어 했겠어요. 네, 정말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펭수에게 카메라를 받은 학생들은 다시 수진이 카메라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별점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이 단원과 관련하여 펭수에게 주말에 보통 무엇을 하는지 물어봤더니 TV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제 친구같이 친근한 느낌이 들었어요. AI 팽톡에는 음성을 인식해서 문자로 변환해주는 STT 기술이 들어간 메뉴가 있다면서요? 네, 바로 스쿨톡입니다. 스쿨톡은 EBSE 교사지원센터의 스쿨톡 관리에서 주제를 찾아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주제를 주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저는 4차시 읽기 부분과 연계지어서 정확성을 높일 때 이용하고 있어요. 수진 선생님은 스쿨톡을 게임할 때 주로 사용하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저는 스쿨톡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제가 스쿨톡으로 주로 했던 게임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바로 스쿨톡 텔레파시 게임인데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제가 스쿨톡을 미리 개설해 놓았어요. 네, 자, 제가 입장했고 네, 입장하기 버튼을 눌러서 입장했습니다. 지윤 선생님도 스쿨톡으로 입장해 주세요. 네. 네, 저랑 지윤 선생님 모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텔레파시 게임과 같습니다. 두 개의 그림 중 하나를 선택해서 스쿨톡에 말해주세요. 지윤 선생님이 하나 골라서 말해주시겠어요? 뭘 할까? 저는 I want to be a dentist.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저는 I want to be a police officer. 자, 이렇게 두 개 중에 하나의 그림을 골라서 스쿨톡 마이크 버튼을 클릭해서 네, 말해보겠습니다. I want to be a police officer. 와, 잘 인식이 됐네요. 네, 성공했습니다. 수진 선생님이 그리고 하는 말이 이렇게 화면에도 보여요. I want to be a dentist. 네, 성공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펭수가 막 움직이고 있죠. 제한 시간 안에 성공하셔야 되고 활동지를 보면은 단어를 써서 문장을 완성하는 미션도 있어요. 이렇게 완성을 다 한 후에 펭수의 선택이 어느 그림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I want to be a police officer. 제가 2점을 받았습니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파워포인트도 선물 꾸러미에 들어있으니 선생님들께서 내려받은 후에 수정해서 사용해 주세요. 와, 수진쌤이 이렇게 소중한 자료들을 나눔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스쿨톡을 활용하면 쓰기와 말하기를 결합한 활동이 가능하고 쓰기를 어려워하는 학생도 스쿨톡에서 말한 뒤에 보고 쓸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좋은 점이 있습니다. 학생의 발화 기록이 저장되어 교사지원센터에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보이는 화면은 한 학생이 한 활동을 수행하면서 말한 문장들입니다.
난이도를 높인다면 문장을 먼저 쓰고 말을 하도록 해도 좋겠는걸요? 네, 말하기와 쓰기 순서는 사실 학생의 수준이나 학습 목표를 고려하여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스쿨톡을 정말 잘 활용하고 있는데요. 저는 4차시 읽기 부분과 연계지어서 정확성을 높일 때 이용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교과서 4차시에 적혀있는 글의 내용으로 미션 종이를 만들어줘요. 10개의 문장 중에서 최소 7개를 정확하게 인식시켜야 하는데요. 미션지를 보니 2번 시도를 했는데도 안 된 경우도 있네요. 네, 안타깝죠. 그러면 다시 실패한 문장 중에서 골라서 3번째 시도를 하게 했어요. 그렇게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연습하면 읽기 실력도 오르겠어요. 그런데 스쿨톡을 할 때 선생님이 먼저 해보시고 인식이 잘 안 되는 단어는 없는지 확인해 보셔야 해요. 한국 사람 이름, 양평, 떡볶이 이런 한국어 고유 명사들은 잘 인식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음성을 문자로 변환만 시켜주기 때문에 대문자로 시작하지 않고요. 마침표나 물음표 같은 문장 부호도 없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스쿨톡으로 모든 별 대항전도 했었는데요. 주머니 안에 문장을 적은 카드를 넣어주세요. 그런데 이때 점수를 적어주는 거예요. 모둠에서 동시에 카드를 뽑아서 스쿨톡에 그 문장을 바르게 읽고 인식을 성공시키면 그 안에 적혀있는 점수를 얻는 게임을 했었어요. 와, 모든 별 대항전이니 정해진 시간 동안 많은 카드를 뽑아서 문장을 바르게 읽고 점수를 획득하면 되겠어요. 혹시 못 읽는 학생이 있으면 어쩌죠? 모둠 내에서 서로 도와주면서 읽게 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주요 표현들을 읽는 연습도 재밌게 할 수 있었죠. 아, 저도 이런 미션 형태로 스쿨톡을 사용한 적이 있어요. 지금 보이는 화면은 짝 활동을 위해 만든 스쿨톡 활용 미션 활동지입니다. 네, 1층부터 시작해서 짝과 함께 협력하여 2층, 3층 이렇게 높게 올라가는 활동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2명 모두 스쿨톡 미션을 성공하고 주어진 문장을 완성해야 바로 위층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미션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칠판에 이렇게 적어놓고 1번부터 성공한 후에 2번으로 넘어가도록 했어요. 근데 아까 지훈 선생님께서 잘 인식이 안 되는 단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1번을 Whose drone is that? 이라고 말하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이 Whose drone is that? 만 10번을 외쳤는데 인식이 안 돼서 얼굴이 막 빨개지면서 선생님, 인식이 안 되는데 선생님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제가 했는데 저도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쿨톡을 활용하실 때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미션 형태로 1단계부터 2단계, 3단계 나아가는 미션 형태로 스쿨톡을 활용하실 때는 문장을 미리 한번 인식이 잘 되는지 사용해 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스쿨톡에 이어서 스캐닛을 활용한 재미있는 활동을 해볼까요? 기본적인 게임 방법은 같고 이것을 각 단원에 적절하게 적용시키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9단원 My favorite subject is science 단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먼저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자, 수진쌤 가위바위보. 아우, 이겼어요. 제가 졌어요. 여기 게임 방법을 보니 진 사람은 그 단원과 관련된 목표 표현을 질문을 해야 하네요. 그러면 너가 좋아하는 게 뭐니? What's your favorite thing? 이렇게 질문하면 되나요? 맞습니다. 그러면 저처럼 이긴 사람은 자신이 모으고 싶은 카드를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학생 사진처럼 야구, 베이스볼 카드를 모으고 싶다면 My favorite sport is baseball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 그러면 진 사람은 이렇게 베이스볼을 눌러서 사진을 보여주면 되나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긴 제가 여기 스캐닛에 카메라 버튼을 눌러서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한번 인식이 잘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와, 그럼 이렇게 물음표 버튼이 뜨죠. 이걸 눌러주면 이렇게 카드를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실내 물건, 실외 활동, 음식 준비, 동물 사전 이렇게 4개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서로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어야만 사진이 인식이 됩니다. 이러면 베이스볼 카드를 저희는 수집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카드를 모으면서 계속 연습을 하게 되는 거죠. 와, 진짜 카드를 모으는 느낌이 나서 학생들이 정말 좋아하겠어요. 무엇보다 학생들은 반복되는 연습을 싫어하는데 스캐닛 덕분에 재미있게 다양한 표현들을 연습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단원에서 적용해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정말 좋아해요. 그런데 종종 카메라 상태에 따라서 한 번에 사진을 인식 못할 수도 있거든요. 학생들에게는 사진을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너가 이겼고 영어로 연습을 한 거면 괜찮다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5번 이상 이긴 사람은 스탬프 1개 이런 식으로 보상을 주는 거죠. 네, 지금까지 팽톡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저희가 알려드린 내용과 자료들이 선생님들의 영어 수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윤 선생님, 다음 시간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나요? 다음 시간에는 AI 팽톡 외에도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에듀테크 도구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